안녕하십니까. 대한병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3주차 토요역마일인 3월 19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승부사 장수혁입니다. 제가 3월 들어서 경마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가장 많았던 경마주간이 3주차입니다. 이번 주 경마가 가장 생각이 많았고 가장 많이 준비했고 가장 많은 걸 생각했던 경마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번 주를 앞두고 각오가 달랐다는 거고요. 이번 주에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분위기도 좀 많이 바꾸고 싶고, 제가 이 일을 벌써 16년 차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16년째 하면서도 한 주 한 주 어떤 이렇게 맞이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경마 주간보다 조금 남달라요. 각오를 좀 다지게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좀 시작하고 싶은 경마일이고요. 뭔가 첫 주차, 2주차 뭔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 욕심을 내갖고 뭔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마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뭐 생각이 너무 없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결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뭐가 제가 좀 아쉬웠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딱 한 가지로 생각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생각이 많다 보면 마블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가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다 보면은 적중을 해도 사실 돈이 안 되고요. 적중 자체에도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냉정하게 이제 평일날 준비를 하면서 마필 하나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단 하나에 대한 마필에 대한 선택도 확신이 없다면 하지 말자. 확신을 가졌을 때 함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3가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잘하자. 잘하자. 제대로 하자. 딱 이겁니다. 자, 3월 3주차 경마주간. 토요 경마가 12개 경주고요. 일요 경마가 11개 경주예요. 양일간 서울 경마 기준으로 23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에 집중하겠고요. 하나하나에 소중함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3주차 토요역마일인 3월 19일 토요역마. 여기에 냉정함을 갖고요. 여기에 뜨거움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안고 3월 19일 토요역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3월 19일 토요역마 1경주 시작합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체적으로 딱 눈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제일 세! 이게 제일 강해! 객관적인 평가 속에 이거는 무조건 놓고 하는 게 맞아! 이런 마필은 사실은 없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요.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누가 가장 조교다운 조교로 준비를 했고 내가 돈질했을 때 후회 없이 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했거든요. 자, 7번마 해신. 저는 사실 데뷔전에서 해신의 동국이가 기승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요거는 다음에 동국이가 한 번 더 타겠구나. 경주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기수가 바뀌겠구나. 요거는 그대로 타겠구나. 요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딱 마피를 타면서 딱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거는 양기진 조교사가 다음에 동국이를 한 번 더 태우겠구나. 요게 딱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자, 직전 경주 동국이 기승의 이 7번마 해시는 사실 좀 세게 걸렸어요. 상대들은. 당시의 상대들을 보면은 뭐 클리너 휘슬이라든가 인본 챔프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결코 약하지 않은 상대들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인본 챔프가 만따나 밟던 경주에서 이게 지금 저도 1경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게 한방 경주였어요. 요게 이제 두둑하게 준비를 했던 그리고 정리를 했던 경주였는데 이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마필이 사실 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통해서 해신을 강하게 천들었던 게 아니라 복귀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 다음에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해신이었고 그 당시 레이스에서 1착, 2착, 3착, 4착 어떤 마필들이 자기 나름대로 걸음을 다 뽑아놨던 반면에 이 해신이라는 마필은 약간 좀 대본 느낌?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해신이 어떤 식으로 조교를 했냐?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국이가 조교를 했는데 성장이 빨라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몸을 굉장히 잘 쓰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은요, 몸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말은 몸을 잘 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해신이 데뷔 전에 치렀던 상대들과 이번의 상대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고 근본 자체가 달라요. 저는 7번마 해신이 지난번만큼만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경주에서는. 근데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동국이라. 자, 과연 11조에서 동국이를 태우고 승부를 갈까? 근데 그런 건요. 그 직전 경주의 그림을 보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이전 경주, 데뷔전에서 마필을 기승하는 모습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마방의 어떤 패턴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다음에 동국이를 태우겠다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왔거든요. 오히려 이게 동국이가 아니라 다른 기술을 태웠다면 이거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만약에 뭐 능력 기술 나름 동국이보다는 조금 더 잘 타는 애들 이렇게 태웠다면은 뭔가 한 번 더 뭐 그림을 그려보는 거 약간 이런 거 뭐 요번에 어떻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동국이를 딱 태우는 순간에 이거는 이거는 때리는 게 맞구나 딱 생각이 왔습니다. 촉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3월 3주차 첫 번째 경마일 바로 1경주는 동국입니다. 이거는 동국이 때문에 더 세게 보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머릿속에서 동국이니까 고민해 동국이니까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패러다임을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동국이기 때문에 세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동국이니까 세게 보는 겁니다. 7번마 해신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임을 가질 거고요. 충분히 마지막까지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큼의 경주력 조교장에서 확인했으니까 믿고 들어갑니다. 7번마 해신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문제는 8번마 마중물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마필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은 채찍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채찍을 못되냐면은 데뷔전에서도 사실은 채찍을 냈을 때 마필이 사행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탔을 때 조교 때도 추진 동작이 이렇게 완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인기도 2위였거든요. 전 뺐습니다. 뺐던 게 뭐냐면 불안했기 때문에. 배당마가 약간의 불안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배당마니까. 근데 인기마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은 이거는 배팅하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안 봤습니다. 안 봤고 당시의 레이스를 봐도 자신 있게 기승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 마중물이라는 마필이 완식이가 기승하고 나오는데 조교는 확실히 지난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마필 자체가 안정감이 없고 흔들리고 채찍대 어떤 꼬장기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게 끌어내더라고요. 길게 조교를 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교를 통해서 채찍이라든가 추진을 냈을 때 마필이 깔끔해졌다, 안정감이 세워졌다, 이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기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확실하게 마필이 변했다? 이거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신을 인정하고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거는 후차권에서 8번마 마중물을 후차권 유력 마필을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약간 좀 고민이 좀 들어간다. 물론 조교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거 안 돼! 이렇게 빼지는 못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약점이 보완됐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지 못했어요.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약점이 있고 보완이 힘든 약점이 있는데 마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만땅으로 팔리면은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경주 같은 경우는요.
해신의 동국이기 때문에 세게 보는 마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 자, 이번제 2경주 14마리의 마필들,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수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외곽 쪽의 마필들보다는 내치권의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6번마 스페셜 사인. 지난번에 배당마로 입상을 했어요. 아팠죠?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당시에 4마필 정도를 사정권에 두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야, 이걸 도대체 뭘 넣고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선택을 했던 게 뭘 선택을 했냐면 장산놓기였어요. 3차 왔죠, 그때. 그때 뭐 전설의 마녀, 스페셜 샤인, 장산놓기, 톨스 이 4마필을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더 한 마리 들어갔던 게 금빛 울림까지. 고민 엄청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선택을 그래, 장산놓기.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정정희, 한성열, 송재철 이렇게 있었거든. 뭐 그나마 엇비슷한 상태에 사정권에 들어오면은 그래 닭가시가 낫겠지라고 단순한 판단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스페셜 사인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것은 물론 아쉽기도 했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선택의 싸움에서 진 거니까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 건진 건 그거였어요. 확실히 스페셜 사인이 좋아졌구나. 말이 좋아지니까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듯이 스피드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 구경주에 출주하는 청계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올라섰어. 그러니까 6군에서 최상위 레벨을 제외하고 6군에서는 제가 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다 사정권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 상승이다. 지난번에도 좋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또 성장을 했다면 지금 사실 이 경주 자체가요, 편성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이번 경주, 이번 3주차에 출주하는 전체 군들의 그 사이즈 자체들이 하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없어. 딱 중급 정도의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정도의 경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중급 정도의 경주에서는 누가 준비를 잘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6번마 스페셜 사인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일단 스페셜 사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가장 믿음을 가지고 배팅해도 된다. 지난번 경주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의 동국이 2경주의 성렬이 애매한데 제가 사실 이런 격가지들 뭐 기수가 격가지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외적인 조건들 뭐 기수, 게이트, 뭐 거리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진짜 중요한 거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 경쟁력 이런 것을 약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3월달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생각했던 게 딱 그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밀자. 격가지는 격가지일 뿐이다.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이다. 말이 돼야 된다. 폭탄이 터져도 그것도 말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거고, 저배당이 들어와도 역시나 그것도 역시 인기 많아도 말이 되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제 2경주 6번마 스페셜 사인 결코 직전 경주 우연 아닙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자,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인가 그 복귀를 통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제 방에 가면 그 화이트보드가 이제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화이트보드를 왜 써놨냐면, 화이트보드를 왜 갖다 놨냐면은 제가 월요일날 복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체크해 놓습니다. 근데 이 개인 컴퓨터 자료에 체크해 놓는 것보다도 진짜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때리는 말. 그러니까 편성에 상관없이 때리는 말. 아니면은 뭐 폭탄 말. 아니면 조건 보고 추천하는 말. 이게 제 화이트보드에 대략 한 30마리, 보통 한 20마리, 30마리 정도가 쭉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출주하는 마필들 편성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해 놓은 마필들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런 마필들은 뭐냐면 조건을 가리지 말자. 이거는 복귀고 조교고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경주 알뚜당뚜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조교가 완전히 한 달 사이에 개판이 되고 이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때리자. 딱 그렇게 마음먹은 마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놈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번 제 3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인데요. 이거는 딱 그림이 나와요. 딱 그림이 나옵니다. 직전 경주 철저하게 안 간 놈. 직전에 조교 다 만들어진 놈. 이번에 보니까 아우 이 정도면은 뭐 무조건 때려야 될 놈. 한 놈이 딱 걸렸어. 이번 제 3경주. 전반부 경주인데 조금 빨리 갈게요. 조금 빨리 갈게요. 이번 주 추천 경주로 선택한 경주들이 제가 의미를 좀 많이 두고 가는 경주들이거든요. 조금 좀 세게 들어갑니다. 3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 있게 한번 밀어붙이죠. 세게 한번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5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요 경주는 제가 조금 좀 세게 보는 말, 폭탄급의 마필 놓고 들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뚜껑 닦아고 이제 발리는 마필들은 8번마 스톰나이커, 선행마인 3번마 그리피스, 외곽의 왕바우, 서우아라리, 벨라로라도 이번에 감량을 좋아서 팔려나가는 마필들입니다.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름대로. 왜냐면은 이 8번마 스톰나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을 제외하고 연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목이 짧아. 떡대는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목이 짧고 동체가 짧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면서 단단함이라는 거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하겠다. 길게 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뭐 2군 가고 1군 이런 말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거리에 대한 약점, 강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사실 강자는 없어. 센 놈은 없습니다. 더구나 거리가 1400, 1700이 아니야. 1200이야. 충분히 가져갈 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직전 대비에 좋아진 게 없다는 얘기죠. 좋아진 게 없어. 물론 부종이 빠져서 액면은 드러납니다. 근데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은 부러질 때 보면 정말 매거리 없이 부러지는 거 한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왕바우. 와, 오히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신있게 촌들이면서 속보왕자하고 배당 엄청 좋았습니다. 요거 한 방 딱 찍었던 마필이었는데 이 왕바우라는 마필이 이번에 감량이 좋아. 근데 날이 또 좋아. 중요한 건 또 좋아. 느낌은 한번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될 것 같아. 느낌은 딱 왔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의 상대가 너무 약했다는 거.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번보다 많이 강해졌다는 거. 근데 많이 더 좋아졌다는 거.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소아라리는 이게 외곽에서 57이에요. 야, 이거 고민 엄청 되는 겁니다. 외곽에서 57이야. 근데 이거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배당마로 입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배당 입상이었던 12월 경주는 그나마 폭탄이었으니까 뭐 주목하지 못했고 다 인정을 하겠어.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도 폭탄을 입상을 했다. 근데 왜 이 폭탄이 됐느냐? 물론 직전 경주에서 배당 마였기 때문에 전개가 기습 전개였기 때문에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조교예요. 이거 조교 때 보면요 사실 강도가 없어. 설렁설렁 그냥 놀아요. 노는데 딱 들어오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배당마가 아니야. 이제는 인기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게이트 최외곽에 부담 중량이 57까지. 과연 소아라리가 57을 이겨낼 말이야? 더구나 내 측권에 3번마 그리피스가 있어. 물론 소아라리가 직전 경주 선행으로 입상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경주에서는 55였고 이걸 57이야. 완전히 그림 자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들어오는 게 뭐냐면 4번마 PK 캡틴이에요. 4번마 PK 캡틴. 자, 이 4번마 PK 캡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인데 중요한 건 식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 말은 괜찮아. 계속 좋아. 말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교를 보면서 그런 건 있어요. 계속 좋고 계속 배당 사정권으로 들어오는데 뭔가 또 막 그런 임팩트가 약해. 근데 그게 매 경주 지금 그게 좀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55입니다. 자, 이마필이 작년 6월 달에 54.5를 단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56, 57.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과한 부담 중량이 계속해서 달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 2업 기수가 기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요. 믿을 수 없는 기수, 믿을 만한 기수. 나름대로 딱 갈라졌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기수 같은 경우는 장추열 기수예요. 장추열 기수 같은 경우는 평타 이상을 꾸준하게 하고 마필 능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뭐 없는 능력을 뽑아내는 기수는 아닌데 자기 능력만큼 다 뽑아내는 기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말을 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내가 추천했을 때 잘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혁 기수가 최근에 말을 타는 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안정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타줄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은 그만큼 타줘요. 모자라면서 타줍니다. 이번에 4번마 PK 캡틴 1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9번을 착순을 댔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은 없어. 착순 이상은 꾸준하게 움직이고 갖고 있어. 근데 이번 경주 일단 3번마 그리피스가 선행이라는 점, 레이스 끌어낸다는 점, 이거는 3번마 그리피스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다 끌어내면서 빨리 끌어내면서 정리가 된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초반 중반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150m, 180m 구간에서 뭔가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그림 딱 그려져요. 더구나 지금 인기라로 분류되는 마필들이 다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중반 전개에 따라서 마지막 150, 200m 구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개가 나오면 누가 사고를 치냐? 저는 자신 있게 4번마 PK 캡틴이 배당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계속해서 좋은데 실전에서 안 나오는 마필들은 이런 복잡한 전개, 인기마들이 약간 여러 가지로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전개에서 배당을 터뜨리거든요. 그럴 수 있었을 때 저는 4번마 PK 캡틴이 이번 경주 가장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던져볼 만한 마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4번마 PK 캡틴. 한 번쯤 충분히 던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현장 가서 배당이 높으면 높은 대로 더 메이트를 갔죠. 배당이 높으면은 아싸 여기 찬스다 라고 보고 들어가죠. 4번마 PK 캡틴 요거는 그대로 한번 나는 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오 요게 되는 놈들이 좀 나와. 요게 조금 사이즈가 있는 5군이야. 최근에 5군을 보면 확실히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지나면 대략 이제 5군도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2번마 샤프링 골드. 자 지난번에 제가 테마 등극하고 라운나라 요거를 추천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배당이 너무 유력하다. 왜냐면 두 마필이 너무 앞서 있다. 그러니까 타 마필들을 압도할 정도로 이거는 분명히 앞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배당 볼 필요가 없다. 딱 한 마리만 말씀드렸어요. 이 샤프링 골드가 말이 굉장히 안정감이 되어졌고 힘이 많이 붙었다. 딱 3마리 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등극 놓고 딱 2마리 쳐드린 거죠. 테마 등극 놓고 딱 2마리. 대끼리 때려놓고 샤프링 골드만 조심해라. 이렇게 딱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딱 나란히 1, 2, 3착을 됐어요. 지금 10주 만에 나와요. 이제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왜 이게 공백기를 가졌을까라고 해서 레이더를 쭉 돌려봤더니 요게 지난번 뛰고 나서 앞다리 쪽에 약간 부종이 나왔대요. 부종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보통 부종이든 뭐 골막이든 뭐 어떤 병이 똑같아요.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경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근데 왜 이게 공백기를 가졌냐? 이런 게요. 보통 이제
단 하루라도 어떤 부종 쪽은 뭐냐면 다리가 붓는다는 얘기예요. 경주를 뛰고 나면. 그러니까 이 부종을 갖고 있는 마필들에게는 다른 답이 없어. 쉬는 게 답이에요. 쉬는 게 답이야, 쉬는 게. 그랬을 때 이게 충분한 휴식기를 가진 상태에서 이번에 조교를 했는데 조교가 약했거나 지난번과 비교를 했을 때 못 미쳤거나 이러면요 배팅 못하죠. 배팅 못해요. 무조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2번마 셔플링 골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강도라든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삼탁됐을 때보다 뭐 더 좋아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아지면 나아졌지 모자람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 마필의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 조계산이라든가 프리티 로드라든가 장산노키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다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외곽에 지금. 더구나 조계산 기수 바뀌어서 의미는 있는데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간 상태고 프리티보이 같은 경우도 이게 53, 52, 50 이런 게 아니라 56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최외곽 거의 바닥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티보이가 매경주 이길 때 상대를 엄청나게 압도를 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더구나 거리가 1400입니다. 1400에서 외곽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전개 자체가. 초반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마 셔플링 골드가 10주 만에 나오고 4세가 넘어가면서 3세 마들에게 조금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게이트죠. 게이트죠. 그리고 병력 대비해서 조교량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상태가 문제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딱 봤을 때 이번 이제 5경주에서 2번마 셔플링 골드는 공백기는 있지만 이거는 밀자. 그냥 밀자. 이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외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14마리의 마표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예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인데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가리 놓고 구멍수가 조금 있습니다. 적게는 8배. 적게는 8배. 많게는 70배당까지. 요거는 조금 막권을 찢는 경주예요. 요게 1300이라는 거리에서 지금 아마 대략 예상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대강 보이는데 그 마필들이 상당히 애매해. 믿을 수가 없어. 특히나 이제 내측의 2번마 트리플 샤이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체형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가 완벽하게 풀려야 돼. 근데 이번에 전개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트리플 샤이닝이 단순히 내측에 있고 앞에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팔릴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차면요. 아주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야 이게 충마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제가요 하나 확실한 거 드릴게요. 웬만하면 2착으로만 있어요. 정말 실수하면 3착입니다.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이번 제 6경주 두 번째 승부처거든요. 이 중반부에 한번 돈질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돈질이 충분히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제 6경주 대가리 딱 세워놓고 돈 좀 되는 쪽에 딱 집어넣고 받쳐놓고 폭탄 하나 싹 던져놓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돈이 됩니다. 거기에 쌍까지 되면은 이거는 진짜 돈 된다. 이번 제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돈질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이번 제 6경주 두 번째 승부처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국내산 4군 1200m인데 초반 레이스가 졸라게 사이즈가 빡빡한 마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 눈에는 딱 한 마리만 보입니다. 2번마 금캐라. 2,000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2,000호 기수가 기승해서 모든 호흡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전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 바로 금캐라.
지금까지 금캐럴 이찬호 기수가 4번 탔거든요. 2승 2착 2회. 딱 한 번 잘렸는데 그때가 누구였냐? 바로 정평수. 인기도 1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금캐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빼고 있는 마필이에요. 금캐라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안정감이에요. 뭐 발도 잘 쓰고 뭐 주행 자세도 안정감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수가 추진을 했을 때 딱 물려놓고 추진을 하고 채찍을 댔을 때 말이 움직이질 않아. 사인기가 없어. 깔끔해. 주행 자체가 아주 깔끔해. 이번에 2번마 금캐라. 더구나 또 2번 게이트야. 단거리에. 물론 선행마가 몇 마리 보이고요. 초반 딱 열리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끌어낼 수 있는 경주라는 걸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마 금캐라는 굉장히 안정감이 보이는 마필이다. 자, 1번마 미스코리아, 3번마 뭐 싱그러운 봄, 뭐 외곽에 나가면 빅뱅, 뭐 시가 에이스, 판 존나게 지저분한 마필들 많아요. 한 마리도 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경주는 진짜 능력마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경주거든요. 2번마 금캐라. 요거는 굉장히 사이즈를 세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아마 8번마 천하비가 최근에 워낙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빠이 팔릴 건데 이번에 조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마체 자체가 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마체가 크지 않는 마필이 55 달다가 핸디캡 부중 50이 달았기 때문에 진짜 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올라오면서 아주 센 놈들을 이기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찜찜함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캐라 놓고 천하비 이렇게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금캐라는 느낌표 딱 세울 수 있는데 천하비는 물음표를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 진짜 능력마가 나오네요. 진짜 능력마가 나와요. 7번마 신조대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게 좀 그 전에 계속 좀 늦게 왔죠. 계속 늦은.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늦지 않는다. 이번에는 뭐 바닥에서 오는 거 아니다. 이거는 찬호가 기승을 하면서 충분히 안다. 이마필의 약점, 단점 잘 탈 수 있는 거. 저는 신조대업이 뭐 2군까지 가고 뭐 1군까지 무조건 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1400 이내에서는 신조대업은 그 누구를 만나도 사정권이다. 1400 이내에 코너가 한 번 있는 경주에 가장 적합한 주행 자세와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신조대업이에요. 이번에 1200이거든요. 레이스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어떤 빠르기와 전개에도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는 마필이 신조대업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조대업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직전에 혼합 4군에서 고별전 상대마를 6마신 차르고 이루 올라온 8번마 나인아웃 언더타운인데 첫 번째 청해예요. 청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2번 입상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입상 때는 내선에서 줄 타고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는 완전히 뭐 아싸하게 상대를 누르고 들어왔죠. 근데 과연 냉정히 봤을 때 지난번에 상대들이 어땠느냐. 만약에 이 레이스에 신조대합이 나왔으면 상대를 이 정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대차.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이스에 여기 지금 출주하는 몇몇 마필들은 나와도 충분히 나우나 언더타운만큼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보여. 근데 이번에 직전에 여유가 있었고 단순히 감량이라고 해서 세게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죠. 7만원 부중을 보는 거고 선행만은 무조건 전개. 부중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개를 봐야 돼요. 근데 나우다 언더타운은 지난 경주 완벽한 전개. 그야말로 6마신 차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전개를 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7번마 신조대역과 8번마 나우다 언더타운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존나 바닥. 존나 바닥이야. 근데 7번마는 상대를 가리지 않은 능력이고
8번만 상대를 고민해야 되는 능력이야. 그럼 바다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7번만은 인정한다. 근데 족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 고민 들어가야 되는 검증 필요한 8번만 나오다 노릇하면 지난번에 6마씩만 갖고 고민 없이 그냥 들어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꽉습니다. 이거는 시원하게 날려놓고 7번만 이거 딱 인정하고 들어갈 마필 하나 있어요. 뚜둑하게 하나 잡아들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제가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진짜 뚜껑 열리는 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추천을 잘했는데 아슬아슬했고 이런 게 아니라 잡아야 되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 잡았던 굉장히 열받는 거. 대표적으로 1번마 투어마이어스. 이거는 지난번에 무조건 내가 잡았어야 돼. 왜냐면 그 이전의 경주 1월달 경주 때 복귀가 끝난 말이야. 그리고 조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이게 바뀌고 있다. 뭐가 바뀌고 있냐. 이게 원래 조교 때 보면 대가리가 딱 길려갖고 졸라게 막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부드럽지 않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주행 자체가. 근데 지난번 그러니까 그 전이죠. 산영이 탈 때부터 조교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지난번에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 놓고 가야지. 왜 쓸데없이 왜 쓸데없이 1000개 검증도 안 된 1000개를 1700에서 병신도 아니고 물론 1000개가 직전 대비해서 부담이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3번 게이트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0개라는 말은 약점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초반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써야 돼. 어떤 레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게 약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1번마 투어마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과 똑같아. 전개가 똑같아. 직전에는 선행을 나갔다 스타보니비에게 졌지만 이번에는 내선에서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지금 출조하는 마필들이요.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 그나마 외곽에 플라이스톰 하나 정도인데 이게 전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전개 자체가 주행 기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거는 1번마 투어마이스가 완벽한 전개를 타는 마필이. 오히려 3번마 청개가 또 팔려놓고 무너질 수 있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아무리 전개가 꼬였다고 하더라도 능력으로 봤을 때 52.25를 달았으면 와야 돼. 이거 청개는 무조건 왔어야 되는 경주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전의 경주에서 이 마필이 약간 어부지가 있었다는 거야. 결국은 그거야. 그러면 이번에 1700인데 이게 동수가 진짜 마음먹고 진짜 뭐라고 할까 완전히 다른 전개를 타지 않는 이상은 과연 1000개가 또 될까? 또 잘리지 않을까? 이거 고민 엄청 하는 경주예요. 해서 저는 1번마 투어마이어스는 그대로 인정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1000개는 하면 또 날아가. 또 날아갑니다 이거. 무조건 날아가. 조심하세요. 꼭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구경주 투어마이어스는 인정할 수 있다. 근데 1000개를 또 인정할 수 있어? 나는 못하겠는데. 그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 지난주에 토요일날 추천경주가 11경주였을 거예요. 장산이 닭가시 놓고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는 준비가 다 끝난 말이고 이게 원래 2월 28일날 출주 예정이었다가 그 경주가 취소되면서 2주 만에 나오는데 그냥 밀겠다. 장산이 그냥 이빨이 세게 들어갔죠. 왔습니다. 왔는데 꼬리 쪽에서 엉뚱한 말하고 붙이면서 못 잡았습니다. 일요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요일날도 대상 경주가 메인 경주였는데 해마루 놓고 존나 강승부 들어갔다가 또 꼬리 쪽에서 엉뚱한 말 들어오면서 또 못 잡았는데 이번 주 10경주 이거는 여지를 안 둘게요. 뭐 빠져나갈 여지 안 두겠습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12의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고 빠져나갈 여지 절대 두지 않겠습니다. 자, 마이티잼이 지난번에 정정이를 태우고도 입상이 됐어. 와, 근데 이번에 김혜선인데 또 마이너스 2kg네. 어우, 존나게 팔리는 거죠. 그래, 너는 존나게 팔려라.
이번 제 10경주 강력한 복귀막. 제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빨간색 별표로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넌 내가 때릴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놈이 이번에 떴습니다. 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제 10경주를 토익영마 최고의 승부처 메인 경주로 자신있게 촌드리면서 10경주. 지난주에는 꼬리 쪽에서 실수를 해서 놓쳤죠.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자,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거든요. 그랑블루, 스테파노, 뭐 외곽의 가속 불패, 게이트 딱 열리면은 존나게 치대는 마필들이죠. 근데 이 마필들이 과연 중장거리에서 완벽하게 적응된 마필이냐? 아니죠. 그랑블루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뛸 말이지 뛴다라는 보장은 없어. 보장은 없어. 가속 불패. 야, 이번에 검증이 좀 필요하죠. 외곽 게이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중거리 첫 도전입니다. 마필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좋아진 건 없어요. 솔직히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1번마 유지영성이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의 인기도 3위. 엄청 팔렸지. 엄청 팔렸어요. 제 역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출발을 땅 하는데 저 바닥에 있더라고. 이게 씨발 이런 말이 아니거든. 아니 그렇게 탈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추천 안 했지 그러면. 아 미리 출발하기 전에 뭐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 난 이번에 바닥 튜브 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팔렸겠지. 추천 안 했겠지 나도. 근데 왜 바닥에 있냐고. 그 전에 잘 타다가 뭐 엿먹이자는 거야? 1번마 유지경성 이번에 조성공 기수 교체가 됐거든요. 저는요 조성공 기수의 어떤 패턴상 이번에 유지경성 같은 경우는 내선에서 존나게 파는 거야. 저는 그 생각해요. 엄청 파대는 거다. 이거는 붙여놓고 때리는 거다. 무조건 붙여놓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번마 유지경성 요거는 무조건 붙여놓고 내조지는 경주다. 그래서 결국은 검증되지 않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1800m 경주라면 가장 유리하게 봐야 되는 게 1번마 유지경성이다. 이렇게 보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금액영마의 마지막 경주이면서 요게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월요일날 제가 복귀를 하면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에 강호라는 분 있잖아요. 강호라는 분하고 이제 제가 방송을 월요일날 찍고 나면 그 다음 방송 이제 강호의 뭐 조교 이야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서로 월요일날 사실 예상가들이 많이 없어요. 방송은 많이 찍는데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딱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매주 그 강호라는 사람, 강호 그 조교 보는 사람밖에는 못 봤어요. 조교 전문가, 검빛의 그 조교평 쓰시는 분.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의기투합된 말이 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저도 딱 봤던 말이고, 왜냐면 조교를 똑같이 봐도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림 자체가. 근데 이번 주에 딱 의기투합된 말이 하나 딱 걸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사실 딱 방송 끝나고 하이파이브를 딱 했어요. 아, 이번 주에 나오면 때리자고 무조건. 어? 편성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핸디캡 경기였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었던 편성이야. 나올 줄 알았어. 당일날 팔려? 안 팔려. 무조건 안 팔려. 팔릴 수밖에 없어. 팔릴 수가 없어. 팔릴 수가 없어. 물론 말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마 1번만 IM4U하고 10번만 햇빛나가 뭐 팔리긴 한데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니네들 알아서 하고 뭐 키토산도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이라 팔릴 건데 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뭐 니들끼리 알아서 정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당일 인기도 무시, 기수 무시, 조건 무시. 딱 하나. 조교장에서 보여줬던 그 액션 그거 하나 딱 믿고 들어갑니다. 조교장에서 보여줬던 그 액션 딱 하나 믿고 12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12경주 자신있게 밀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딱 감고 말 하나. 내가 막 봤던 거, 그냥 딱 왔던 거. 요거는 씨발 알았어. 너 씨발 존나 밀어줄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 번 더 속아줄게. 딱 요거 하나 놓고 마지막 12경주 자신있게 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노림수를 가져요. 굉장히 좀 노림수를 갖고 한번 좀 맘먹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제가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마음 먹은 거는 흔들리지 말자. 내 예상에 대한 확신을 갖자. 뭐 이 짓을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할게요. 토영마! 건강한 모습으로 1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세요. 편안하게 한번 붙어볼랍니다. 토영마 1경주 비장하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냉정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여러분 토영 1경주 현장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